네, 안녕하세요. 이에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SV 수요 부족에 따른 폭락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애틀랜타 디지털 커런시 펀드 최고 투자 책임자 알리스 테어 밀은요, 지금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SV 중 절반가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채굴자들은 수요 부족에 따른 가격 폭락 가능성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기사가 나왔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채굴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도 있을 거고 기타 뭐 실제 뭐 SV 관계자가 들고 계신 물량도 있고 투자자 비중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쪽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시겠죠. 또는 이 채굴 회사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크레이크와 결탁된 채굴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의 이 지분적 구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도 계속 매도가 안 나오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내년에 대한 기대적 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SV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내년이 더욱더 빛날 것이니까 물량을 안 던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가 4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투자를 했던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핀테크 투자업체 앤스미스 그룹, 블록체인 캐피털, 코인펀드, 다나 캐피털, 페브릭 벤처스, 펜부시 캐피탈, 시멘틱 벤처, 언더스코어 VC 등이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자동화,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해서 더욱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네요. 네, 브리스 암호화폐 나오게 될 것인가 정상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라고 하면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 직접 투자기금의 최고 경영자가 회원국 간의 단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위해 이 같은 생각에 지지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브릭스 결제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국가 통화가 안정될 수가 있다. 전 세계의 해외 직접 투자와 2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브릭스 내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주장도 내놨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도 들어가져 있고 인도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강대국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고 경제 규모도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릭스 관련되어져 있는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한테도 좋겠죠. 뭐 일단 관세 부분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무역 교역량 부분도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율에 대한 방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줄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내용 자체가 가볍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곧바로 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야기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2010년 5월 22일 미국에서 피자데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첫 거래가 됐던 시점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로부터 9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겼죠. 뭐 펀드엑스, 크립토닷컴 등등등 여러 가지에 있는 코인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벡트까지도 결제 솔루션이 나오면서 많이 시장이 커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씨를 더욱더 키웠던 게 리브라 프로젝트가까지도 나와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정부들에 대한 입김 때문에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제 어렵다, 거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페이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걸 우회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이런 측면을 잘 극복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차세대 결제 시장이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반대로 수치를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한국은 왜 안 되냐? 기존의 카드사들이 기존의 핀테크 부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카드사들이 본인의 회원, 막강한 회원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핀테크 쪽으로 잘 넘어갔기 때문에 이 체계가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진입하기에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의 반대적인, 그러니까 가장 낮은 쪽이 일본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선진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만큼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게 되겠고요. 요거에 딱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도 한 60% 정도 남아져 있고, 프랑스도 60, 그리고 미국은 55%, 스웨덴도 한 50, 호주나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여유 점유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페이먼트 핀테크 회사들이 이 자리를 침범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요 자리에 남은 자리가 일단 암호화폐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나중에 CBDC가 또 활성화되면 CBDC가 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죠. 네. 지금은 뭐 제로페이가 요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요게 요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요 정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중앙은행이 오늘 MLF를 통해 33조 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요 정도 규모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내놨고요. 이날 인민은행은 동시에 성단위 행정구역 내 운영하고 있는 상업은행 지급 준비율을 1포인트 낮추는 제2차 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400억 위안, 하나로 6조 원 규모가 돈이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대에 돈을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무래도 홍콩 금융에 대한 메카의 도시로 자리가 잡혔는데 여기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 부분이 빠르게 안정화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자금을 좀 투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 또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후폭풍 부분을 어느 정도 감싸주는 전략적 체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풀린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에 대한 주식은 좋아지게 될 것이고, 한국과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 주식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좀 갖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돈이 또 풀린 만큼 중국의 부동산과 그리고 나머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적 심리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가 밝힌 좋은 블록체인 원래 4가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전한 계산, 안전한 화면, 안전한 터치, 안전한 저장이라고 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네. 일단 계산 부분에 중간에 침투하는 자가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화면에 캡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터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만 스마트폰이 분실했었을 경우에는 대비책이 아직 마련이 되어져 있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아무래도 뭐 요새는 생체 인식 부분에 대한 스마트 밴드
또는 헬스케어 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샤오미 미 밴드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분실로 자동으로 뭐 월렛이 일시적으로 닫힌다는 등 이렇게 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블록체인 월렛에 막대한 관심과 투자를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차후에 그리고 먼 미래 CBDC가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담을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000원, 만원짜리 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 있잖아요. 뭐 명품 지갑이든 일반 지갑이든 간에 그런 형태로 다양한 지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지털 시대에도 디지털이라는 지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갑을 삼성전자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백데이터를 하고 시행착오를 잘 겪기 위해서 어떤 걸 도입을 했냐, 비트코인을 담고 이더리움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져가는 이유가 또 그렇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백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백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해당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해당 은행들한테 이렇게 뿌려주겠죠. 우리가 이렇게 암호화 자산에도 잘 보관을 했고 해킹한 이력이 없고 이 정도에 대한 소유 X를 보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자기네 내 월렛을 좀 쓰게끔 할 수도 있게 되겠고, 이거는 또 반대로 스마트폰을 판매 증가 부분도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의 기능도 포함된 갤럭시 스마트폰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그런 먼 미래까지도 보고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삼성 SDS 넥스 레저 플랫폼의 영지식 증명 솔루션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채택했던 배경은 개인정보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 레저가 금융, 물류, 제조, 공공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만큼 더욱더 보안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넥스 레저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실제 결제 시스템 기반 요소에는 거의 최고치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2018년도 한 초반때 제가 넥스레저 영상이나 해당 결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은 B2B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성과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더욱더 안정화된 이제 정보 허가가 기반이 된 형태가 된다고 하면 B2C도 그때서야 B2B 기반에 대한 기술 추척을 C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G스타 2019에서 한국 게임 중심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외치다 라고 해서 여러 업체들이 대거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으로 게임이 감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응원을 많이 할 것이며 건강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G스타 2018에서도 뭐 결과물은 별로 좋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에도 그렇게 저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록체인과 게임 결속이 되면 지금의 게임 속도 기반을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블록체인에 갖고 있는 사행성 부분이 더욱더 짙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다듬고 마케팅 부분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로 격상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진짜 숨겨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요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문제 없이 계속 산업계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은 뭐다? 재미죠. 재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한국 게임에서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이 무엇입니까? 리니지 2 모바일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게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순 게임, 뭐 카카오팡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새 그런 게임만 나오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리니지 2M 정도 나오게 되면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개발자도 연봉이 높다 보니까 지출 비용이 크고 성공 실패 부분이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기도 하죠. 그런 거 감안하고 해야 되는 코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네, ICO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9일 리스크에 대한 소식이 눈에 들어오고요. 아이온에 대한 소식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에이다에 대한 행사가 21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소식, 램에 대한 소식이 눈에 들어오고요. 22일자에 이오스트에 대한 소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요. 네. 램에 대한 소식이 램이래 모네로에 대한 소식이 30일날 잡혀져 있고요. 에어고에 대한 소식이 30일날 메인넷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오스트에 대한 소식이 30일날 잡혀져 있고요. 12월 2일날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메스 체인에 대한 핀테크 커넥트 2019가 3일날 잡혀져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